네, 제2022년도 제7차 학술 세미나 국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괄태 박승범 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승범입니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사실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교통사고 처리 현장화 방안 이런 제안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풀어갈 건데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주 내용들이 아마 자동차 주행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우리 강남사의 사회적 역할, 대응과 기대해 줄 정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도로교통사고 감정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핵심 키워드를 본다면 이 조사, 분석, 감정, 인력 배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한 사고 조사가 그걸 위해서 공인 자격을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공정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직무는 어떻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 같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 생각을 갖고 국가 측면에서 접근한 거죠.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경찰청이 준 거잖아요. 도로교통공단이 준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민간 자격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국가공인 자격 취득한 시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15년이 지났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15년 동안에 이 자격화를 국가공인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격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까지 좋은데 뭔가를 해주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채용식 가점이나 승진 가점, 뭐 학점, 은행계 10학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거를 취득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자격이 어떻게 보면 난이도와 공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이 그냥 아무나 맞추는 자격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리고 자격에 어떤 퀄리티가 있다는 걸 사실 강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국가기관에서도 이 자격의 어떤 퀄리티나 아니면 이 자격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서 추진했다라고 의미가 해석되는 건데 그 의미에 반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뭔가를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 잘못도 있고 국가기관의 잘못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최근연도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는 왜 중요하냐면 좀 더 그 외국의 미국의 어떤 사례도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트렌드 자체나 이렇게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보험 사기 유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라는 것들이 좀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그러니까 올해 4월 12일 날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발표한 내용인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먼저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잖아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사실 손해보험 액수나 아니면 손해보험 관련해서 보험사기 적합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적발된 건이고요. 사실 적발되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적발되지 않은 건수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추측됩니다. 다시 보면. 그 가운데서도 손해보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8,800억이니까 그게 거의 다입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4,199억인데요. 이게 다른 측면에서도 또 그 교통사고와 연관시켜서 보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4%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조라고 하면은 5,400억 정도는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보험사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거를 효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자동차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만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기로 따지면 한 60% 정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플러스 교통사고가 조금 더 외를 넓혀보면 그 부정기나 이런 것들이 67%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사실 보면. 어쨌든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숫자의 의미가 뭐 이렇게 정확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보험사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 내용 유형을 갖다 이렇게 쭉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운전자 피해, 사고 일자 조작하고 과장하고 음주 음연하고 이렇게 뒤바꿔가지고 전기 공장의 어떤 수리비 과다 청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의 사고, 허위 사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 사고 조작 과정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높고, 그 다음에 허위 사고가 좀 높습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16.5%, 15% 정도 되니까 상대적인 비중이 높다. 근데 이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적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을 좀 덜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건당 X가 좀 적어요, 문제는. 건당 X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해서 어떤 경찰관 분들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투입해서 뭔가 사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 점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별 형태를 쭉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떤 보험 사기나 이런 쪽에 접근이 가능하게 열려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좀 우려할 부분들이 뭐냐면, 20대 보험 사기의 대부분이 83.1%인데, 그럼 100건 중에 83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자동차 보험 사기라는 거죠. 젊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사기나 이쪽에 접근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추세에서 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소액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경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갖고서 사실 사고조사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 행정 낭비일 수가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거죠. 보험 사기에 대해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거고, 보험사 역시도 또 이게 어디까지는 수사나 이런 부분의 어떤 체계성이나 조사의 체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적발 건수로 보면 좀 작년보다 좀 증가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도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금감위의 공식적인 발표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금감위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근데 금감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도 및 업무 단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병행할 때 이게 답니다.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안들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 보험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각 개별 보험사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손해보험 형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총괄적으로 국가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금감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보험 사기 현황이고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도 보험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다시 준비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무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요. 한 20일도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이 키워드 자체가 자율주행이 아니고는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될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리법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한자부의 공부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겁니다.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0에서도 8까지 존재하죠. 현재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한 2.5단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판매되고 있는 차들은 최고가 지금 현재 2.5단계입니다. 사실은요. 레벨 3하고 레벨 2하고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마 올해 수능에서 보면 이미 레벨 2의 양산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레벨 3가 지금 한두 개의 완성차 양산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 4까지도 현재 지금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이미 연구는 돼 있고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다,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을 그럼 감정사가 접근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사전에 분명히 좀 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운전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나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뿐이지 방식은 똑같다. 그럼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내가 차 키를 돌려서 차 운전을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운전 행위입니다. 그죠? 근데 자율주행 똑같은 원리로 사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 머리나 사람의 머리나 아니면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의 두뇌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운전의 행위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내부 로직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뭔가를 한다라는 건 사람 행위를 완전하게 그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대신해 주는 거니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치밀한 걸 갖다가 우리가 감정사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저는 본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사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스페셜리스트가 접근할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냐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약간 추론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추론한 건 아닙니다. 이게 백데이터가 제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정해봤을 때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레벨 3단계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 점유율 변화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2,500만 대 중에 한 30%가 750만 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750만 대까지 그러면 30%, 자율주행차가 30% 정도 점유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년 정도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추계에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최대로 바꿀 수 있는 게 한 180만 대, 100만 대는 18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자율주행이 처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200만 대까지는 구매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만 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200만 대까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조금씩 더 둔화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하루가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0만 대까지는 제가 보기에 1년 안에 그냥 바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떨어져서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4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70% 정도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구매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상당 부분도 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화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70%까지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통사고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같이 맞물려서 한번 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고 발생 절대 건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자동차의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자동차라는 건 현재 레벨 2 이하 수준에서 보면 거의 일반 자동차라고 치고, 우리가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는 대략 한 10% 정도 되잖아요. 10% 정도, 매년 10%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돼서 90% 이상이 되면 사고 발생 건수는 제가 보기엔 1%는 사실 안 되죠. 그죠? 완전히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과도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고 발생 절대 건수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차량을 발생시키는 사고 비율로 봤을 때 5% 수준도 안 될 거다, 채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 일반 차가 70%인 상황, 1,750만 대 정도 될 텐데 매년 순차적으로 한 100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발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통사고 건수들은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 전반적으로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조사 경찰도 점점 줄 테고 뭐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같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족이 됐어요. 발족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게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역할은 원규명과 사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고, 자동차, 법조, 보험, 소비자 각 분야별 전문가 이내에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건을 다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 어떤 세부 임무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 정보 기록이 제일 중요한데 이지아라고 똑같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이분들이 확보를 하고 이분들이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차단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회 조사 법안이 너무 막강하게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타기관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법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수 정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고 처리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모든 사건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의 어떤 사법 처리하고 결과의 어떤 산만적 문제가 현재 상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 사실 명확하게 있지 않고. 예를 들면 경찰 사고조사 결과가 굉장히 빠른데 이분들은 2년이 걸릴 수 있고 3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제가 눈여겨보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공소권 없는 사고에 대해서 사과학지대가 놓여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역시도 이 공소권 없는 문제가 분명히 요정이 될 텐데 그럼 경찰에서도 조사 안 할 테고 보험사는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큰 가치 있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과 관련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험은 우리가 완전 책임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인과 규명, 책임자가 있고 파급적으로 처벌을 하고 보험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게 더 일종의 과실 책임제인데 자율주행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보면 답이 없죠. 그죠?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차주를 처벌할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노폴트 보험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다 하고 후처리 하는데 그러면 후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험을 어떻게 하나 사회적 보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 보험을 해서 사회적 보험에 징수해서 보험들을 조금 징수해서 그걸 그냥 끝내는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보험 사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자, 여기 현재 보면 미국의 노클트 보험제도가 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8개 주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 조직화 진흥화된 경향입니다. 조직화 진흥화된